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데스노트에 나오는 라이토가 들어간다면 어떻게일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3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라이토가 데스노트를 들고 하야노 루이를 대체한 후 무한열차이가 표조를 만난 뒤 하얀이 렘무를 죽이고 아카자를 만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자 힘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증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카자와 큐조로의 강력한 두 공격이 한 점으로 모여 부딪히게 되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아카자는 자신의 심장에서 극도의 고통이 느껴져 호흡이 흐트러져 버렸고 큐조로는 그 틈을 타고 그대로 아카자의 목을 베어버린 데 성공하게 되었죠. 큐조로는 숨을 헐떡거리면서 어째서 아카자가 마지막 순간에 동작이 굳어버린 건가 싶었고 사실 그대로 맞부딪혔다면 자신이 졌을 거라는 거 알아 이 못은 천운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천운이 그렇게 쉽게 일어날 리는 없다는 거란 큐조로는 역시 라이토라는 자가 무슨 도움을 준 것인가 하는 생각에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푹 하고 손톱이 등을 뚫고 복부로 튀어나왔고 큐조로는 왈칵 피를 토해냈습니다. 큐조로는 너 어째서? 라고 물었고 라이토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상현삼의 오니를 죽인 검사 그리고 그 검사를 이긴 오니 이 타이틀을 가지게 되면 무장을 만날 수 있을 것 같거든 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토의 데스노트에는 아카자가 심장마비가 오고 나서 검사의 칼에 목이 베인다 라고 쓰여 있었고 랭고 큐조로가 복부를 관통당해 사망한다 라고 쓰여 있었죠. 라이토는 그래도 너는 상현삼의 오니를 잡은 엄청난 큰 공로를 세우고 죽은 것이니 꽤나 뿌듯할 거야. 아까 날 살려준 보답으로 그렇게 해준 거니 너무 고맙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라고 하며 씩 웃었고 큐조로는 그렇게 눈을 감으며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라이토는 아까운 녀석이긴 했지만 어차피 기랄대라는 조직은 자신이 완벽한 키라가 되었을 때 필요없는 존재일 뿐 그저 자신이 완벽한 유토피아를 만들어 다른 남은 이들을 행복하게 살게 해주면 된다는 공리주의적인 생각으로 죄책감을 씻어냈죠. 한편 무잔이 있던 무한성에서는 상현삼 아카자가 퇴치당했다는 것에 꽤나 큰 충격이 일어났는데 아카자가 귀할대 검사에게 1대1로 당했다는 건 그야말로 귀할대 검사의 수준이 이렇게까지 높아졌다는 의미가 되었기에 아카자보다 하위에 있는 오니들은 전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그 아카자를 죽인 특이 체질 오니가 있다며 그는 어떤 귀할대 검사든 죽일 수 있는 압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죠. 그것은 바로 타마요가 오니들에게 일부러 주입시킨 정보, 자신의 혈기술을 이용해 라이토에 대한 정보를 퍼뜨렸고 그것은 무잔의 귀에도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잔은 오니들을 시켜 라이토를 자아내게끔 했고 그를 무한성으로 초대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죠. 라이토는 그의 드디어 무잔을 직접 대면할 수 있게 되었다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며 무한성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압도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는 무한성, 라이토는 엄청나게 긴장이 되었지만 최대한 침착하고 여유로운 표정으로 안내를 받았고 이윽고 12개월 상현의 오니들과 무잔이 모여있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죠. 상현의 오니들은 라이토를 보며 저 녀석이 소문의 그자냐며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는데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인가 호기심을 비쳤습니다. 라이토는 그들을 한 번씩 쓱 보며 역시 아카자와 다름없이 모두 엄청난 기회를 가지고 있는 위험 인물들이라는 걸 알았고 특히 상현이 도우마나 상현 코쿠시보 같은 경우는 더 위험해 보였죠. 류크는 라이토의 옆에서 오 이것도 엄청나게 강해 보이는군 아주 재밌는 곳이야 크크크 하면서 여유롭게 떠들어댔고 라이토는 부장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코쿠시보가 라이토의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왔고 라이토는 인사라도 하자는 건가? 라고 생각해 악수를 하려 손을 내밀었죠. 그 순간 코쿠시보는 칼을 빼어 라이토의 팔목을 베어버렸고 라이토는 으악 무슨 짓이야? 라고 하며 당황했습니다. 그의 코쿠시보는 역시 넌 아카자 녀석보다 훨씬 약하다. 그런데 어떻게 네 녀석이 아카자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 가지 않는군 이라고 했죠. 라이토는 부들거리면서 저 자식 전혀 반응할 수가 없었어. 너무 빠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416 다키가 어머 저 녀석 너무 약한데 뭔가 다른 노림수가 있어서 여기 온 거 아니야? 그냥 다시 내쫓아버리죠 라고 조롱을 했죠. 그의 라이토는 여자를 때리고 싶다는 마음이 든 건 난생 처음이다 라고 부들거렸는데 그때 나키메가 부자님이 오십니다. 모두 예의를 갖추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의 다른 오니들이 전부 한쪽 무릎을 꿇고 무잔을 맞이했고 라이토 역시 겨우 잘린 팔목을 회복하며 무잔에게 예의를 갖췄죠. 라이토는 드디어 무잔을 만나는구나. 이제 무잔의 본명만 알게 되면 너네 오니들은 전부 끝장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씩 웃었습니다. 무잔은 호 너는 예전에 아사쿠사 거리에서 만난 그 녀석이구나. 그때 네가 영생을 원한다기에 오니 한 마리를 보내줬는데 그때 오니가 된 것인가? 라고 웃었죠. 라이토는 그렇다고 대답을 하면서 무잔을 바라봤는데 어째선지 무잔의 얼굴은 아사쿠사 거리에서 봤던 모습과 달랐지만 무잔의 본명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부야시키 무잔, 이게 네 녀석의 진짜 이름이었구나 라고 하며 이제 다 끝났다 생각을 했죠. 라이터는 무잔에게 저는 신체 능력 자체는 오래된 오니들처럼 강하진 않지만 특별한 능력을 얻어 모든 귀할대 검사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라고 거풍을 떨었고 무잔은 호 그거 참 흥미롭구나. 네가 귀할대 검사들을 괴멸시킨다면 큰 상을 내려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라이토는 그에 맡겨만 달라고 한 뒤 데스노트를 꺼냈고 그대로 무잔의 이름을 적게 되었죠. 그때 무잔은 그런데 너는 어째서 내 저주가 심어져 있지 않는 것이지? 너의 생각을 읽을 수가 없구나 라고 했습니다. 라이토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다고 아무래도 특이 케이스인 것 같다고 둘러댔는데 무잔은 저벅저벅 라이토의 앞으로 걸어오게 되었죠. 라이토는 속으로 어째서 무잔이 데스노트대로 행동하지 않는 거지? 분명히 즉시 밖으로 튀어나가 태양빛에 죽도록 써놨는데? 라며 당황했습니다. 무잔은 여전히 라이토를 향해 걸어왔고 라이토는 순간 젠장 설마 지금껏 본 무잔의 얼굴이 진짜 얼굴이 아니어서 데스노트의 효과가 나오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무잔을 처음 아사쿠사 거리에서 만났을 때도 인간 행세를 하고 있던 터라 진짜 얼굴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고 지금도 여성의 모습으로 되어 있다 보니 진짜 얼굴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데스노트는 그 존재의 진짜 이름과 얼굴을 알고 있었을 때서야 제대로 작동이 되었기에 이렇게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잔을 죽일 수 없다는 것에 당황했죠. 무잔은 라이토에게 내게 충성하겠다면 당연히 내 저주를 몸 안에 싣는 것 역시 수긍을 하겠지? 라며 물었고 촉수를 꺼내 라이토에게 가까이 다가가 찌르려고 했습니다. 그때 라이토는 잠시만 기다려주겠느냐고 뒤로 살짝 물러섰고 곧바로 데스노트를 꺼내 빠르게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죠. 무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게냐? 그 노트를 쓰는 것이 너의 어떤 능력인가? 잠자코 내 저주를 받아들이거라 라고 하며 촉수를 라이토를 향해 뻗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달의 옵창명이 날아와 무잔의 촉수를 베어버렸고 갑자기 도우마가 무잔을 향해 얼음창을 소환해 온몸을 꿰뚫어버렸죠. 무잔은 이 녀석들 이게 무슨 짓이냐 라며 분노했는데 상현의 오니들은 이성을 잃고 모두 무잔에게 계속해서 덤벼댔고 무잔은 그들에게 저주를 발동하며 행동을 멈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오니들은 무잔의 저주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느끼면서까지 악착같이 무잔에게 덤벼들어 공격을 해댔고 무잔은 더욱 강력하게 저주를 터뜨려 한 마리 한 마리씩 소멸시켜버릴 수밖에 없었죠. 라이터는 데스노트에다가 상인의 오니들의 이름을 적은 뒤 무잔에게 대항하다가 무잔의 저주에 의해 사망이라는 사인을 적었던 거였고 데스노트의 힘은 무잔의 저주보다 훨씬 강력하게 작용했기에 상현의 오니들은 모두 무잔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상현유 다키우타로 남매 상현우 교쿠, 상현사 한텐구 그리고 나키메가 무잔의 저주에 의해 소멸해버렸고 도우마와 고쿠시보만이 저주의 고통을 참아내며 무잔에게 대항을 하고 있었죠. 라이토는 저들이 시간을 끌고 있을 때 다른 수를 계산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나키메가 죽자 무한성이 붕괴되며 라이토는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장과 코쿠시보, 도우마의 싸움은 더욱더 커졌고 주변을 초토화시키기 시작했는데 역시나 에너지가 전부 떨어져버린 도우마가 먼저 몸이 붕괴되기 시작했죠. 코쿠시보는 끝까지 격렬하게 저항하며 무잔의 몸을 크게 베어버렸지만 역시나 최후는 무잔의 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무잔은 그 뒤 라이토를 노려보며 이게 설마 네 녀석이 한 짓이냐며 내가 아낀 상인들을 네 녀석 때문에 잃게 되었다며 엄청난 분노를 했고
그대로 촉수를 뻗어 라이터를 공격했죠. 라이터는 그 공격에 복부를 눌리고 말았고 무자는 이제 네 녀석은 내게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며 자신의 피를 주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자는 그 순간 라이터에게서 촉수를 뽑은 뒤 뒤로 물러났고 저 녀석은 도대체 뭐냐? 라며 당황했죠. 류크는 저 녀석 나보고 말하는 건가? 라며 어리둥절했는데 라이터는 바로 이분이 네 형을 죽일 이 세계의 신이다. 류크님 저 자식을 갈기갈기 찢어주세요 라고 부르셨습니다. 라이터는 무자의 자신을 공격했을 때 미리 준비해둔 데스노트의 페이지로 무자의 촉수에 접촉했고 데스노트를 만진 자는 사신인 류크의 모습이 보이게 되었기에 무자를 충분히 동요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죠. 무자는 엄청난 위압감을 보이는 류크를 보며 저 자식은 정말로 위험하다 라는 공포를 느꼈고 사정없이 촉수를 뻗어 류크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류크는 그야말로 영적인 존재였기에 물리적인 무자의 공격에 맞을 리가 없었고 무자의 공격은 류크를 통과해 아무 데미지를 줄 수 없었죠. 라이터는 무자에게 태초의 온이라는 녀석의 힘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냐며 도발을 했고 무자는 내 진짜 힘을 보여주마 라고 한 뒤 귀기를 폭발시켜 진짜 무자의 모습으로 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무자는 압도적인 파워로 류크를 계속해서 공격했고 류크는 라이터 녀석 꽤나 기발한 생각을 했구나. 네가 이겼다 라이토 라고 했죠. 라이토는 씩 웃으며 계획대로다 라고 말한 뒤 데스노트에 무자의 이름을 적었고 무자는 갑자기 류크를 공격하다 말고 촉수로 자신의 몸을 꿰뚫기 시작했습니다. 라이토는 우베야키 무잔이라는 이름을 적은 뒤 자신의 몸을 계속해서 자해하다가 태양이 떠서 사망이라고 썼고 무잔이 데스노트의 힘에 잠식당하자 이제 나는 비로소 신세계의 새로운 신이 될 수 있겠군. 내 정의가 모두의 정의가 되는 세상을 만들겠어 라고 하며 그 자리를 유유히 빠져나오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라이터는 류크에게 이제 목적을 이루었으니 원래의 세상으로 돌아가게 해줘 라고 말했고 류크는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사신계의 금방과 우리를 이곳으로 보낸 사신에게 원래대로 되돌려달라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류크가 사신계로 떠나고 라이터는 이제 영생을 얻고 사신의 눈까지 얻은 완벽한 자신에게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미소가 절로 나왔죠. 그런데 그 순간 너희 자식 찾았다 라고 하며 누군가가 달려왔고 라이터는 순간적인 반사신경으로 뒤로 피했는데 가슴 쪽이 칼에 크게 베이며 엄청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누구지? 라며 그쪽을 봤는데 그는 바로 시나즈가와 사네미라는 이름을 가진 귀할대 검사였죠. 사네미는 근처에서 엄청난 귀기들이 맞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 달려와 보니 이렇게 오니가 있구나 라고 했습니다. 라이토는 나는 방금 전 무장과 12개월의 오니들을 해치운 오니다. 너희들의 적을 죽여준 은희이며 너희들의 적이 아니야 라고 했죠. 사네미는 나는 오니가 하는 말 따위는 믿지 않아 라고 하며 라이토에게 다가왔고 라이토는 그때 빨리 사네미의 이름을 데스노트에 적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선지 많지 않은 느낌이 들어 글씨를 제대로 적지 못했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그때 사네미가 바라움을 전해 라이토의 팔과 데스노트를 베어버렸고 사네미의 팔뚝에는 자신이 일부러 낸 듯한 피가 흐르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라이토는 다급하게 류크 어딨어? 빨리 데스노트에 이 자식의 이름을 적어서 죽여버려 라고 소리쳤는데 류크는 이미 사신계로 떠나버린 후였고 사이미는 빠르게 라이토에게 다가와 라이토의 목을 베어버리게 되었죠. 그렇게 라이토의 몸이 재가 되어 소멸하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류크가 나타났고 라이토 이게 무슨 꼴이냐? 결국 신이 되지 못하고 죽는 거냐? 라고 웃으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데스노트의 라이토라는 인물은 뛰어난 두뇌와 위험한 정의를 가진 인물로 결국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욕심을 버리지 못해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 모습을 이 세간에서도 비슷하게 표현해보며 라이토에겐 배드엔딩을 선사해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만 남기시고 저는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